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는다. 그 차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에 달려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가 인생을 망치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지 마라. 나는 열등감도 있고 단점도 많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너는 나에게 함부로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삶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걷는 나무 출판, 베르벨 바르데츠키 지음, 두행숙 옮김,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입니다. 전세계 베스트셀러 딱이 맞은 영혼의 저자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독일 최고의 심리학자가 전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입니다. 독일 일간지에 미국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어떤 주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기자의 첫 질문은 상당히 도발적이었다. 기자: 내가 당신에게 흑인을 비하하는 말 니그로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프리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프리먼: 만약 내가 당신에게 바보 독일 암소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프리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기자: 난 관심이 없으니까요. 프리먼: 나도 똑같습니다. 기자: 그건 일종의 눈속임 아닌가요? 프리먼: 당신이 나를 니그로라고 부르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관심을 끊어버림으로써 문제를 갖고 있는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둘 겁니다. 물론 행동으로 나를 공격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요. 그러면 단언컨대 나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전 정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세심한 배려를 받으며 서로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상처 따위는 없이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피곤해하는 연인을 위해 이번 주말에는 만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연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데이트가 지겨웠나 보네 하며 서운해한다. 당신은 연인의 그런 생각을 예측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친구들이 별명을 부를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소개팅을 하는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당신을 발견하고 소리친다. 어이 얼큰이! 당신이 주의한다고 해서 그 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도 우리 인생에서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이다.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나와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상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는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말이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읽었다. 인도를 여행하던 백인 남성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무리의 청년들이 들어오더니 식당 주인에게 말했다. 저쪽에 앉아있는 흰 오랑우턴이 대체 뭘 먹으러 왔답니까? 주인은 조금 당황한 듯 백인 남성을 바라보았다. 키는 30cm 이상 더 클 것 같았고 어깨 근육은 자신의 허벅지보다 굵어 보였다. 그런데 그 육중한 손님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식당 주인은 조금 안심한 듯 청년들을 향해 말했다. 글쎄, 오랑우탄이 먹을 만한 건 여기 없는데 말이야. 돈이나 2배로 받는 거지 뭐. 청년들은 백인 남성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다 식당을 나갔다. 마침내 식사를 끝낸 남자가 계산대 앞으로 가자 주인은 친절하게 웃으며 음식값의 2배를 불렀다. 백인 남성은 이번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남자가 낸 돈은 실제 음식값의 10%밖에 되지 않았다. 식당 주인은 화를 내며 돈을 더 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백인 남성은 현관으로 걸음을 옮기며 이렇게 말했다. 우랑우탄이 돈이 어디 있겠소? 그건 팁입니다. 그 백인 남성이 식당 주인과 청년들의 말을 다 알아들었으면서도 곧장 주먹을 날리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더 통쾌한 복수를 했다. 흰 오랑우탄이든 뭐든 자신은 그런 놀림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자신을 조롱하던 그들은 오랑우탄보다 못한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가는 상처받은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상처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누가 봐도 상처 주는 말이지만 나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모건 프리먼처럼 말이다. 모건 프리먼은 자신을 폄하하는 말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그저 평범한 단어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단어를 기자에게 돌려주고 그런 말 따위에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인해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그 질문이 날아온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며 인터뷰를 거부해버렸을 것이다. 그에게는 그 단어가 너무 크고 뜨거운 돌덩어리라서 머리에 들어온 순간 도저히 침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나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가 쏘는 모욕적인 화살을 고통 없이 뽑아낼 수 있다. 내가 맞은 화살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만 생각해 보면 된다. 만약 그것이 인종이나 국적, 성별처럼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화살을 상대에게 돌려줄 수 있다. 만약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나는 분명 마음이 상할 것이다.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의 행동에 신경을 쓰며 집중시키기 위해 강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 강의에 걸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한순간 당황하고 의기소침해질 수는 있지만 딴짓을 반드시 나에 대한 불만으로 표시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 일을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정말 급하고 중요한 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그 사건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폄훼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건이 자신의 가치를 폄하한 것이 맞다고 판단됐을 때 상처를 받는다. 다시 말해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느냐 아니냐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황에서 처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느낌을 상처로 남길 수도 있고 상대의 문제로 되돌려 줄 수도 있다.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도 당신을 사랑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하고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에 작은 생채기 하나 남길 뿐이라면 뭐가 무섭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딱지가 않고 나을 것을 아는데, 하지만 자존감을 건드리는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다. 상처는 자존감을 악화시키고 회의에 빠지게 하고 정체성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잠깐만 방치해도 엄청나게 덧나고 치료한 다음에도 진한 흉터를 남긴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사랑받는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1등이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를 갖추지 못했어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즐거운 추억이 많은 아이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심리학자들은 3살에서 6살 사이가 자존감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 이 시기는 자존감뿐만 아니라 신체, 성격, 지능이 모두 눈부시게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유지한 아이는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방치당한 아이는 우울하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기 쉽다. 상처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나는 심리학자들의 이런 관점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상처가 깊은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이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엄마와 장시간 떨어져 지냈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환경 때문에 어리광 한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한 사람, 공주님, 왕자님으로 떠받들여지며 과보호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보였다.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해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추락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 역시 자존감이 매우 낮았다. 성장하면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울해하고 특별히 못생긴 것도 아닌데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칭찬은 인사치레라고 의심하고 비난은 모조리 흡수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진가를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현재의 나와는 다른 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거짓 자아를 만들어 그 뒤에 숨어버린다. 거짓 자아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방공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누가 봐도 멋지고 실수 한 번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면 그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물건과 옷으로 몸을 치장해서 자신을 화려하게 부풀리기도 하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떠맡으며 희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거짓 자아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심리치료사 오크랜더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거부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를 갈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거나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조직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는 욕구,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고 말겠다는 욕심으로 표현한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칭찬해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자신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거짓 자아를 만들어 열등감을 억누르고 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지운다고 해서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던 재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결국 열등감과 자신이 만든 거짓 자아 사이의 괴리감만 키워 더 상처받고 쉽게 실망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런가 하면 열등감이 너무 심해 거짓 자아조차 만들지 못하고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단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감정이 상하고 아주 작은 동기만 생겨도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 얼마 동안은 말을 붙일 수도 없다. 작은 일에 흥분하고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사랑받는 사람을 질투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린다. 오래된 상처가 쌓이고 쌓여 자존감이 약화된 사람들은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닌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만으로도 상처를 입는다. 상대의 말투가 조금만 무뚝뚝해져도 혹은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입술을 살짝만 내밀어도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다. 마치 스타트 라인에선 달리기 주자처럼 상처 입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 같다. 상대방의 아주 단순한 몸짓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의기소침해진다. 정작 상대방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언제 어떤 일이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릴지 몰라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눈치를 살피게 된다. 마음이 상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만 그것을 덜 상처받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안정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도 한 번도 상처받을 일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다. 상처를 받았으나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 열등감을 느끼는 나, 완벽해지고 싶은 나가 모두 내 마음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지금의 나를 스스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자존감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반대하고 응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다.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듣기 좋은 영혼 없는 말들을 쏟아내지 않고 느끼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나의 부족함이 아니다. 그것은 개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는 나만의 특별함이다. 그러니 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애쓰지 마라. 어떤 일을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소질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즐겁고 기쁜 체험들을 늘려가라. 그런 체험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과 만나게 해줄 것이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사람들은 다른 멋진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밝은 표정, 긍정적인 마음, 실수해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새로운 것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모험심,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자신감은 나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당당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던가?